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지금 딱 책상에 요 커터칼 하나만 나와 있는 걸 보시고 어떤 컨텐츠일지 짐작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요, 이번에 준비한 것은 바로 2월달 책 하울 영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달에 좀 산 책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진행해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잔말 말고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가장 큰 상자부터, 제가 이번에 3번에 나눠서 책을 시키다 보니까 박스가 3개가 있어요. 왜 나눠서 시켰냐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쩌다 보니까 이거 사다야 되는데 그럼 저거 사야지, 이거 안 샀네 하면서 추가를 하게 되었더랬습니다. 벌써 이 박스만 해도 책이 좀 많습니다. 일단 꺼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일단 첫 번째 상자부터 간단하게 어떤 책을 샀는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9 제43회 이상문학상 작품집이에요. 제가 한때 아주 잠깐 개인적으로 단편을 썼던 적이 있는데, 그냥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글이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어쨌든 이런 글 쓰는 거에 대한 어떤 애착 같은 걸 가지게 되면서 이렇게 문학상 작품집을 종종 사서 보는 편이에요. 이전까지는 이상문학상 작품집은 한 번도 사서 본 적이 없는데, 마침 베스트셀러의 목록에 올라와 있길래 개인적인 어떤 창작욕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줄 명목으로 한번 구매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조금씩 아마 나누어서 읽어보겠죠? 두 번째는 프란츠 카프카의 소송입니다. 사실 카프카야 워낙 유명하죠.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죠. 근데 저도 카프카의 글들을 많이 읽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유명한 몇 개들이야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해서 얼추 아는 것 같지만, 마치 풍문으로 듣기만 해서 실제 읽어보진 않은 그런 듯한 감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실제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침 보이는 책 하나를 이렇게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세계문학 전집 중에서는 민음사도 당연히 좋아하지만 이 문학동네 책들도 참 모으기가 이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인지 세 번째 책도 문학동네에서 나온 전집이죠.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입니다. 헤세의 작품이야 데미안을 읽어보았죠. 아무래도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 그런데 그 외에도 다른 작품들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아직 읽어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타르타를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짧네요. 부담스럽지 않게 읽을 수 있을 작품일 것 같아요. 물론 실제 내용은 모르겠지만요. 네 번째 책은 커트 보니컷의 제5 도살장입니다. 이 커트 보니컷의 제5 도살장도 저도 여러 번 말만 들었지 실제로 읽은 일은 또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시간여행과 관련된 이야기, 대체 역사 같은 느낌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풍자도 많고 블랙 코미디도 많다고 해서 읽을 때는 이제 좀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다섯 번째는 윌리엄 포크너의 소리와 분노, 사운드 앤 퓨리죠. 포크너의 작품은 제가 내가 죽어 누워있을 때 As I Lay Dying을 제가 학부 시절에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상당히 난해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포크너의 작품들이 대부분 그러하다고는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워낙 이제 명작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포크너의 작품 세계는 되게 방대하다고도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고전들을 읽으면서 포크너의 영향을 받은 작가들의 글들을 참 많이 읽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포크너를 이제는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그의 작품들을 하나씩 독파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한 김에 제일 많이 들어본 소리와 분노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좀 두껍네요. 아마 역시 난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저야 그런 작품들을 싫어하는 편이 아니니까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책은 펭귄북스 마카롱 에디션의 제임스 매튜 베리의 피터팬입니다. 이 책은 사실 피터팬 때문에 산 건 아니고요. 책이 이뻐서 샀어요. 제가 이 펭귄 시리즈의 마카롱 에디션 시리즈를 좀 여러 권 갖고 있는데 보일 때마다 웬만하면 삽니다. 너무 이뻐서. 그래서 이 책 역시도 마침 있길래 그리고 또 펭귄 책들이 되게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피터팬 텍스트로는 안 읽어봤으니까 궁금하다 싶어서 한번 사보았습니다. 이렇게 책장을 장식하는 컬렉션이 하나 늘어가는군요.
일곱 번째는 황여정의 장편소설 알제리의 유령들입니다. 이게 제가 작년 서점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문학동네 소설상 수상작이라고 해서 여러 번 좀 보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구매를 한번 해봐야겠다. 제목도 좀 독특하고 읽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또 이전에 읽어보지 않은 작가라서 궁금해서 구매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다른 책들에 밀려서 우순위로 이제 넘어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책을 구매할 때 갑자기 이 책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저하지 않고 한번 구매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역시 저도 어떤 내용인지 어떤 책인지 아직 전혀 모르고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산 거기 때문에 한편으론 참 많이 기대가 되는 책이기도 하네요. 여덟 번째 책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입니다. 워터링 H라고 해서 뭐 이거야 정말 많이 유명하고 영화도 몇 번 되었었던 작품이죠. 실제로 풀텍스트로 읽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 독립영화관에서 이 관련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었던 것만 좀 기억이 나네요. 그래요. 역시 이번 기회에 제가 요즘 꾸준히 책을 읽고 있다 보니까 장편을 읽기에 딱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읽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시 상당히 깁니다. 500페이지가 넘는 장편이에요. 그래도 분명히 즐거움을 선사하겠죠. 아홉 번째 책은 구병모의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구병모 작가는 제가 읽어본 적은 없으나 이름은 좀 많이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창비 청소년 문학상에 위저드 베이커리로 수상을 했던 이력이 있는 작가잖아요. 위저드 베이커리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다 보니까 이 구병모 작가의 이름도 좀 익숙하게 들리더라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장편소설은 아니고 소설집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구병모 작가의 글들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경험하기에 좋은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책은 정세랑 작가의 피프티 피플입니다. 이 책을 참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추천을 했는데 막상 저는 읽어보지 않았으면서 근데 읽어본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까 뭐 구병모 작가나 황여정 작가를 포함해서 이 정세랑 작가도 그렇고 아직 제가 잘 읽어보지 못한 한국 문학의 좋은 작가들이 참 많죠. 이미 검증되고 좋은 고전들만 읽는 것도 물론 안전한 선택이긴 하지만 제가 또 북튜브를 하고 여러분들께 책을 소개해드리는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책, 최근에 좋은 책들을 소개해드리는 것도 제 하나의 의무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사실 50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그걸 또 어떻게 살려냈을지 구조적으로도 참 흥미가 가는 작품이에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박스의 책들은 다 끝이 났는데요. 이 첫 번째 박스에는 사은품이 몇 개 있어요. 그중 첫 번째를 좀 보여드리면은 자, 보시면 텀블러입니다. 제가 뭐 텀블러를 쓸 일이 많지 않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개인 텀블러도 없고요. 아까 그 이상문학상 소설집을 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상문학상 에디션으로 해서 이렇게 텀블러가 2,000원인가에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를 잘 안 쓰다 보니까 저도 밖에 나갈 일이 있고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요런 거를 들고 다녀 보는 것도 좋겠죠. 디자인은 그냥 참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들어요. 기능적인 부분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는 문학동네 세계문학 전집 목록이에요. 사실 이건 미음사 것도 집에 있어요. 이렇게 이전에 미음사에서 구매한 세계문학 전집 목록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책을 찾을 때 그냥 인터넷으로 다 찾을 수도 있지만 간혹 이런 목록들을 보면서 내가 안 읽은 고전들 다음에는 한번 어떤 책을 읽어볼까 또 간략한 설명들도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참 갖고 있기에 좋은 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저같이 고전을 좋아하는 독자들에겐 말이죠. 이거는 펭귄 클래식에서 나온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의 이제 월든 노트입니다. 간단한 노트인 것 같아요. 한번 뜯어볼까요? 안에는 그냥 무지 노트이네요. 사실 뭐 이 노트를 쓸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역시 이 펭귄 클래식의 이런 디자인들을 좋아하는 터라 사은품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뭐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도 참 좋겠고요. 아니면 그냥 책장에 꽂아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월든을 한편으로는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가져왔는데 이렇게 노트로 일단 가지게 되네요. 다음번엔 꼭 월든을 사서 읽어봐야겠어요. 그리고 첫 번째 박스의 마지막 사은품은 이렇게 내부 구성물로 보면은 문학동네 세계문학 전집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표지 스티커들이 이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이거는 노트로서 안에 이렇게 한마디로 독서기 입장이 되겠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조그맣게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곳이 있고, 날짜와 제목 그리고 저자, 간단한 감상문을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독서 노트를 따로 작성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사은품도 참 좋은 사은품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노트 같은데 항상 이제 적어놓고 좀 중구난방으로 정리를 하는 편인데, 일단은 이 스티커가 참 탐이 나는군요. 이렇게 첫 번째 박스의 하울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 박스만 했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군요. 물론 첫 번째 박스만큼 큰 박스는 아니지만 아직 작은 박스가 2개 정도 남았어요. 그것도 차례차례 뜯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두 번째 박스입니다. 확실히 이건 좀 크기가 작죠? 요거는 굳이 칼을 댈 필요 없이 여기를 그냥 뜯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명세서만 빼고 다시 물품을 꺼내 볼까요? 두 번째 박스에서 처음 구매한 책은, 그러니까 11번째 책이 되겠죠. 위화의 제7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위화의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참 진짜 재미있게 읽었어요. 저는 이제 중국 작가들 글을 거의 읽어본 적도 없었고, 이 위화라는 작가를 최근에 처음 들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 인생이라는 작품이 참 많은 울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꼭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제7일을 이렇게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영원한 인연을 다시 찾은 7일간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좀 궁금해요. 이전에 위화 작가가 인생에서 보여주었던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은 충분히 읽을 가치를 하지 않을까 당연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스의 두 번째 책, 그러니까 12번째 책입니다. 천명관의 고래입니다. 제10회 문학동네 소설상 수상작이기도 한 이 작품은 저도 주변에서 참 재미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천명관 작가의 작품을 저는 한 번도 아직까지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마침 이번에 독서 모임을 또 하게 되면서 이 작품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나와서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꼭 한번 읽어보고 싶었던 작품이어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바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애당초 사실은 이 첫 번째 박스를 구매할 때 이 책을 먼저 샀어야 되는데 그걸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구매하려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위화의 제7일까지 구매를 하게 된 것이죠. 꽤 무거운 두께의 짧지 않은 장편인데요. 독서 모임을 하기도 해야 되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박스에 사은품은 2개 있어요. 핀 버튼인데 제가 이전날 보여드렸던 세실주의 핀 버튼 혹시 기억하세요? 바로 요거죠. 요 민트색 핀 버튼? 하늘색? 핀 버튼인데 이번에도 요 주황색 핀 버튼 사은품이 있길래 하나 더 있으면 뭔가 짝이 맞는다 싶어서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뜯지도 않았지만 말이죠. 그리고 요거는 최은혁의 내게 무해한 사람인데요. 책은 아니고요. 제가 일전에 리뷰하기도 했었고 구매한 적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노트입니다. 무지 노트. 뭐 이런 노트를 실제로 쓸 일이 얼마나 있을지는 또 모르겠지만 주변에 선물할 일이 있으면 이런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약간의 상처가 있네요. 아주 밝은 톤의 표지이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잘 티가 나는데 약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많이 왔습니다. 이제 바로 세 번째 박스로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박스 역시 이렇게 여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고무줄이 2개나 되어 있군요. 이 세 번째 박스의 경우는 제가 원래 구매하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데 또 컨텐츠를 구상하고 주변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다룬 책들이 다소 마이너한 부분들이 좀 많았잖아요. 기존의 고전들을 상당히 많이 다루기도 했었고 지난달 들어서 좀 최근 문학들을 다루긴 했지만 여전히 좀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아무리 제 고집대로 하고 싶은 걸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요즘 관심이 많으신 작품들을 다루는 것도 제 하나의 역할이라고 또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정기적인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달에 교보문고와 예스24 그리고 알라딘
이 세 개의 대표적인 인터넷 서점에서 문학 분야 각 베스트셀러 1위를 구매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인터넷 서점의 1위 문학 작품들을 한번 보면서 최근 어떤 문학 동향을 또 한번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 역시도 트렌드에 맞춰서 새로운 작품들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여나 그리고 또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선택하고자 하실 때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구매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박스의 첫 번째 책, 13번째 책은 황정은 작가의 디디의 우산입니다. 일단 표지가 상당히 이쁘죠. 책은 좀 아담한 사이즈인데 표지가 상당히 이쁩니다. 마치 약간 독립서적 같기도 해요. 창비에서 나왔는데요. 최근에 나오다 보니까 작가가 뭐 북토크도 하고 뭐 이래저래 활동을 조금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창비 쪽에서 황정은 작가가 한다고 하기에 신청은 했는데 아마 불발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또 제가 빠르게 감상을 내놓도록 해보죠. 14번째 책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마력의 태동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은 정말 많죠, 사실. 정말 다작을 하는 작가이고, 저도 한 학창 시절에는 종종 읽었었는데 그 이후로는 고전들을 위주로 읽다 보니까 일본 문학들을 자연스럽게 좀 안 읽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재미없는 책들은 아니잖아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들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읽기 편하고 재미있는 작품으로 또 유명한데, 마침 인터넷 서점 중 한 곳에서 1위에 있고 다른 곳에서도 2, 3위에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기에 한번 요번 기회에 베스트셀러를 읽는 겸 그리고 다시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을 읽어보는 겸 해서 구매를 해 보았습니다. 길긴 하지만 아마 금방 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15번째 책, 인터넷 서점 베스트셀러 1위 목록 중에 하나인 기욤 미소의 아가씨와 밤입니다. 기욤 미소의 작품은 예전에 이제 기욤 미소가 한창 나올 때 그때 좀 몇 권 읽어봤었어요. 어쩌면 흔한 로맨스물로 상당히 재미있게 빠르게 읽혔던 기억이 나는데 몇 권을 읽으니까 대체적으로 이미지가 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글을 이런 소재를 많이 쓰는 작가구나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책이 나왔는데 1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잘 읽히니까 1위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또 들어보면은 기존의 기욤 미소의 작품과는 좀 차별점을 갖는다고 해서 한번 기대를 하고 또 읽어보아도 괜찮겠죠? 책이 뭔가 다른 책들에 비해서 훨씬 일러스트가 이쁜 편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16번째 책은 요건 사실 문학 분야 1위 작품이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이 세 권을 사니까 5만원이 넘으면은 2,000원을 더 준다고 하기에 한 권을 더 그냥 추가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일전에 제가 아는 지인분이 당선 합격 계급을 저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읽어보지 못해서, 마침 대부분 문학작품이 이렇게 가득한데 이런 거 한 권쯤 곁들여서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선 합격 계급은 제가 알기로는 이 문학상과 공채, 국내 문학상과 공채 시스템에 대해서 이 장강명 작가가 쓴 글이라고 하는데, 저 역시도 잠깐이나마 이런 문학상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참 기대 중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은품이 2개 있는데요. 이건 역시도 황정은의 디디의 우산 핀 버튼이고요. 빨간 우산에 간단한 심플한 핀 버튼이네요. 그리고 요거는 디디의 우산 황정은 연작 소설, 작품 내에서 LP가 나오나봐요. 그걸 소재로 해서 아마 CD인 것 같은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수록곡들이 써 있어요. 요건 또 독특하네요. 안에 실제 CD가 들어있을까요? 한번 잠깐 뜯어볼까요?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저 충격 먹었어요. 물론 비싼 사은품은 아니었죠. 그런데 CD 모양이니까 노래가 실제로 들어있나 싶었는데 그냥 종이에요. 안에 나오는 수록곡들을 담아놓은 그냥 종이입니다. 이건 약간 충격인데요. 굳이 이거를? 물론 이제 황정은 작가의 디디의 우산을 읽고 참 너무 좋으면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소장품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굳이?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요것까지 해서 이 세 번째 박스도 끝이 났네요. 이렇게 2월달 책 하울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16권. 과연 다 읽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번 달에 무조건 다 읽으려고 산 것은 아니죠. 앞으로 또 이제 하면서 3월 달에도 읽을 수 있으면은 계속 읽는 작품들이겠지만 어쩐지 조금 욕심을 부린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다 보니까 잔고가 텅텅 비어서 다음 달은 책을 어떻게 사야 되나 이렇게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사고 싶은 책은 한번 사서 또 읽어보는 건 뭐 나쁜 일은 아니니까요. 언젠가 어차피 책을 살 돈이기도 했었을 거고요. 원래는 바로 2월 초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연휴 기간이 끼다 보니 이렇게 택배가 좀 늦어져서 이제서야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작품을 이번 달에 사셨을까요? 혹은 사실 계획이실까요? 제가 산 책들을 보시고 이미 읽으신 책도 있으시거나 사시려고 계획 중인 책들도 있으셨을까요? 저는 앞으로 계속 이제 생방을 통해서 이 책들을 빠르게 읽어 나갈 생각인데 제 일정을 같이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시다면 제 방송에 들러서 물어봐 주신다면 제가 책들에 대한 간략한 감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혹은 영상으로 남길 만한 것이 있다면은 역시 책 영상으로 따로 제작하여서 올려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락서였고요. 약간은 정신이 없었던 2월 책 하울 영상이었습니다. 2월달 벌써 많이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독서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책을 구매하여서 또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독서 하시고요. 이 영상이 좀 재미? 유익? 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되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 책들을 정리하고 또 오늘 생방을 준비하고 영상을 편집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